저는 이 상황이 너무 놀라 멍하니 쳐다보았고 남편이 친정엄마를 자리에 다시 앉히더니 주방으로 갔어요. 그리고는 쟁반에 물병과 물잔을 가지고 왔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준 물을 벌컥벌컥 마셨어요.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시어머니에게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사돈에게 물을 갖다 달라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요? 상견례 때부터 친정엄마를 은근히 무시하더니 아직까지도 그런 것 같았어요. 물을 다 마신 시어머니는 이제 그만 일어나야 한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희는 배웅을 하러 현관문까지 나왔어요. 사돈, 내일도 사모님 댁 들어가죠? 네. 그럼 나 그때 유자차를 했어요? 저번에 마신 거 맛있더라. 그러죠. 시어머니는 나가는 와중에도 제 속을 뒤집어 놓았어요.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저는 시어머니를 불렀어요. 어머니, 왜 그러냐? 저희 엄마, 어머니 사돈이세요. 그걸 누가 모르냐? 사돈에게 너무 무례한 것 아닌가요? 얘가 맛있게 밥 먹고 있는 헛소리야?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러니? 아까는 물에 달라고 그러더니 좀 전에 내일 유자차로 달라고 하지 않나? 그건 사돈이 그 댁에서 일을 하고 계시니 미리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걸 무례하다고 말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니? 어머니, 은근히 저희 엄마 무시하시고 계시잖아요. 얘가 지금 뭘 하니? 시어머니는 얼굴이 빨갛게 상기가 되어 말했어요. 친정엄마는 그만하라며 제 팔을 끌어당겼고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그만 가자며 끌고 나갔어요. 저는 참고 있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친정엄마는 저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아니야, 엄만 괜찮아. 도대체 왜 저러신지 모르겠어요. 나쁜 뜻은 없으실 게다. 나를 몇 년 전부터 사모님 댁에서 봐왔으니 말이 입에 붙은 게지. 그래도 그렇죠. 이제는 사돈인데. 난 괜찮아. 그런 걸로 일일이 속상해하지 마라. 네가 속상하면 엄만 더 속상해. 친정엄마는 담담하게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엄마는 뒷정리까지 마무리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가셨고 저는 속상한 마음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이런 언행은 고쳐지지 않았고 저는 점점 시어머니와 사이가 멀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김장김치를 만들었다고 친정엄마가 집에 들리셨어요. 김치통 뚜껑을 열었더니 바다향이 확 느껴졌어요. 친정엄마는 길게 한 줄기 쭉 찢어서는 굴에 돌돌 말아 제 입안에 넣어주셨어요. 굴을 함께 넣어서 그런지 더 시원하고 맛이 있었어요. 굴이 없는 김장김치를 김치냉장고 아래칸에 넣고 그 위에 굴이 있는 김장김치를 올려놓았어요. 참, 엄마, 제사상은 어떻게 차리는 거예요? 누구 제사니? 곧 있으면 시아버지 기일인데 미리 알아두려고요. 아빠 제사상 차리듯이 그리 하면 되지. 다 똑같아요? 집집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그래도 거의 비슷할 거야. 언젠데? 엄마가 도와줄까? 아니야, 됐어요. 엄마는 남의 집 제사까지 챙기려고 들어요. 사돈 집이지 어떻게 남의 집이니. 그거나 똑같은 거죠 뭐. 친정엄마와 제사 이야기로 화기애애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깜짝 놀란 저는 후다닥 거실로 나갔어요. 사돈도 와 계셨네요? 네, 김장김치 담은 게 있어서 좀 전해주려고요. 지금 막 하려던 참이었어요. 아니요, 더 놀다 가시지 않고선. 곧 있으면 어두워지는데 일찍 나서야죠. 제가 할 말이 있어서 그래요? 제게요? 네, 이리로 좀 앉아보세요. 너도 같이. 시어머니는 저와 친정엄마를 소파로 부르셨어요. 영문도 모른 채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너 며칠 후면 시아버지 기일인 건 알고 있지? 네, 그럼요. 나 이번 모임에서 해외여행 가는데 날짜가 비킬 전날이라서 말이야. 그럼 어떻게? 네가 좀 해라. 네? 나는 여행 때문에 힘이 드니 네가 맡아서 하라고. 제가 어떻게 해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별거 있니? 네 아버지 제사상 차리듯이 그래 하면 되는데. 그래도
아니면 사돈이 식모 출신인데 좀 해줘요? 시어머니는 가만히 있는 저희 친정엄마에게 화살을 돌렸어요. 네? 사돈은 남의 집 제사도 차려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우리 집 제사도 한번 차려봐요. 시어머니의 되도안한 말에 친정엄마는 할 말을 잃으셨고 참다 못한 제가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왜 시아버지 제사상을 차려요? 왜? 사돈에겐 식은 죽 먹기 아니냐?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그동안은 참았지만 이번만큼은 못 참겠어요. 난 네가 왜 이렇게 흥분하는 건지 모르겠다? 내가 일이 있어서 못하니 내게 하라고 했고 친정어머니 같이 해달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게 그리 잘못된 거니? 사돈, 제가 잘못한 건가요? 저희 엄마 남의 집 제사상 차릴 만큼 한가하신 분 아니에요. 누가 한가하다 그랬니? 나 참 서로 돕자는 건데 제가 해드리죠. 엄마! 친정엄마는 시아버지의 제사상을 차리겠다고 나섰어요.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했지만 친정엄마는 듣질 않으셨어요. 어떻게 해드리면 될까요? 집집마다 올리는 음식이 또 달라서. 원래 하시던 대로 하면 돼요. 장은 이걸로 보세요. 금액 상관없이 좋은 걸로 다. 그러죠. 그럼 사도만 믿고 갑니다. 여행 잘 다녀오시고요. 친정엄마는 시어머니가 건네는 카드를 건네받았어요. 자신의 말이 다 끝이 나자 시어머니는 집으로 돌아가셨고 화가 난 저는 친정엄마에게 소리 질렀어요. 엄마, 대체 왜 이래요? 그걸 왜 해준다고 그런 거냐고요? 그럼 계속해서 말꼬리 잡고 있을 거니? 이건 경우가 아니잖아요. 어차피 네가 해야 될 일이었고 엄마는 널 도와주러 왔을 거야.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 편할 일인데 괜히 기운 쓰지 마라. 엄마는 시어머니한테 화도 안 나요? 왜 참고만 있는 건데요? 싸워서 득될 것 같으면 나도 그러겠지. 하지만 그게 아니잖니. 이왕 이렇게 된 거 기분 좋게 하자. 어? 나 못해요. 희주야, 내가 제사상을 차렸는지 안 차렸는지 알게 뭐야? 그럼 정서방은 괜찮겠어? 본인 아버지 제사 본인이 알아서 하라고 그래요. 저는 짜증이 나서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누웠어요. 좋은 게 좋다고 의리된 것 마냥 다 참고 이해해주는 친정엄마에게 너무 화가 났어요. 제 속마음을 알아주지 않아 더 속상했어요. 퇴근을 한 남편에게 화가 난 마음을 쏟아부었더니 남편은 시어머니 대신 사과를 하면서 시아버지 기일을 어떻게 할지는 전적으로 저에게 맡긴다며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어요. 밤새 잠을 뒤척이던 저는 놀러가는 시어머니를 대신해서 친정엄마가 시아버지 제사상을 차리는 것도 싫었지만 그렇다고 또 남편 때문에 시아버지 제사상을 안 차리는 것도 마음이 불편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시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인천공항으로 출발한다고 싼 거 그런 거 쓰지 말고 좋은 걸로 정성껏 차리라는 문자였어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화가 올라왔고 핸드폰을 엎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고 시어머니의 카드를 집어들고서는 백화점으로 출발했어요. 여기저기 둘러보며 과일이며 술이며 가장 비싼 것을 종류별로 박스채로 샀어요. 그리고 오시는 손님들을 위해 한우도 몇 상자씩 샀어요. 카드를 여기저기 긁어대자 시어머니에게서 다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이게 다 뭐니? 뭐가요? 카드 도난당한 거 아니니? 아니요, 제가 쓴 건데요. 뭘 안다고 이렇게나 많이? 어머니가 제사 지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장보러 나왔어요. 뭘 어떤 걸 샀길래 금액이 이래? 제가 처음이라 무조건 비싼 거 좋은 걸로 샀어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행이나 즐기세요. 어머니, 제가 좀 바빠서요. 이만 끊을게요. 저는 싱글벙글 웃으며 전화를 끊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통쾌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가득 사들고 집에 온 저를 보고 남편이 기겁을 하고 쳐다봤어요. 뭐해? 안 들어줄 거야? 그래. 제사 장 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야. 근데 뭘 일이 많이 샀어?
어떤 게 좋은 건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비싼 거 종류별로 사봤어. 이건 또 뭐야? 아, 그건 한우. 한우? 제사 좀 일찍 지내고 손님들 초대해서 같이 식사하게. 많은 음식 남길 순 없잖아. 그건 그렇지만 나 맘대로 하라며. 그래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남편은 뱉은 말이 있으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다음날 친정엄마가 음식을 하겠다고 집으로 갔어요. 하지만 냉장고를 열어봐도 음식을 만들 재료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깜짝 놀란 친정엄마가 저를 불렀어요. 어제 장 보러 간다고 하지 않았니? 갔다 왔어요. 그런데 냉장고에 재료가 하나도 없는데. 아, 시간 맞춰서 올 거예요. 누가? 그런 게 있어요. 얘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엄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여기 와서 나랑 TV나 봐요. 저는 앞치마를 메고 서 있는 친정엄마를 소파로 끌어당겼어요. 친정엄마는 어안이 벙벙한 채로 끌려 앉았어요. 오후가 되자 초인종이 울렸고 사람들이 커다란 통들을 들고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뷔페 음식을 쫙 차렸어요. 깜짝 놀란 친정엄마가 토끼 눈을 하고서는 저를 쳐다봤어요. 그때 남편도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왔고 친정엄마와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뭘 그렇게 놀라요? 이게 다 뭐니? 음식이죠, 제사 음식. 뭐? 내가 주문했어요. 세상에 맛있고 좋은 음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몇 개만 정하기 힘들어서 다 주문했지 뭐. 아니 얘가 너 미쳤어? 아니요? 말짱한데요? 이게 다 무슨 짓이니? 왜요? 잘 차려달래서 잘 차린 건데요? 이거 다시 물러. 먹는 음식 어떻게 물러요? 조금 이따가 손님들도 오실 텐데. 손님들이라니. 오시면 엄마도 아실 거예요. 잠시만요. 나 사진 좀 찍고요. 저는 일렬로 선 음식들의 사진을 찍어서 시어머니에게 보냈고 제가 초대한 손님들이 집으로 들어오셨어요. 제가 초대한 손님들은 시어머니 봉사모임 회원분들이셨어요. 친정엄마는 사모님 댁에서 일하면서 많이 배웠던 분들이었어요. 저마다 들어오면서 인사를 건넸어요. 회원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음식을 접대하고 있는데 친정엄마가 저를 끊고 주방으로 오셨어요. 너 대체 왜 이래? 제가 뭘요? 이게 제사 지내는 집이야? 제사를 게 뭐 따로 정해진 게 있나? 뭐? 내가 정말 정서방보이 부끄러워서. 정서방도 오늘은 나한테 맡긴다고 했어요. 다 이해해 줄 거야. 제사를 안 모신 거 아니잖아. 잘 모셨는데 왜 그래요? 너네 시어머니 가시면 어쩌려고 그래? 벌써 사진 보냈는데요 뭘. 뭐라고? 친정엄마는 저를 어이없다는 듯 쳐다보았어요. 즐겁게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회원들에게 한우 한 상자씩 나눠주며 배우했고 마지막으로 사모님이 남아있었어요. 사모님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보기 좋다며 앞으로도 좋은 일만 일어나게 바란다며 덕담을 해주셨어요. 그리고는 화장실에 잠시 들어가셨고 그때 시어머니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오셨어요. 이게 다 뭐하는 짓이야?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네 하는 짓 아도 기가 차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지. 제가 뭘요? 시아버지 제사를 지내려고 했더니 도대체 이게 다 뭐야? 시어머니는 계속 울려대는 카드 알람과 제 사진을 보는 발작해 바로 귀국을 하셨어요. 시아버지 제사를 모시려고 했더니 가관도 아니구나. 어머니 말씀대로 열심히 잘 차렸는데 왜 마음에 안 드세요? 너 지금 시어머니 놀리는 거니? 아니요. 제가 어떻게 어머니를. 전혀요. 앙큼한 건. 이거 나 지금 엿먹으란 소리지? 어머니가 마음대로 하라고 카드 주셨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라고 준 줄 알아? 그럼 어머니가 직접 하시 그랬어요. 뭐야? 너 지금 내가 시어머니로 보이지도 않는 거니? 시어머니는 저에게 소리를 지르다가 주방에서 나오던 친정엄마를 보셨어요. 그러더니 다짜고짜 친정엄마에게 달려갔어요. 사돈, 이게 다 뭡니까? 딸년이 이러고 있는데도 가만히 보고만 계셨어요?
제가 죄송해요. 지금 이게 죄송하다는 말로 될 문제예요? 아니, 집에서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자식이 이 모양이에요? 어른 무서운 것을 아나 돈백을 아주 우습게 알아? 원래 없이 살던 사람이 돈이 생기면 이런 사단이 났지. 내가 미쳤다고 그걸 알고서도 카드를 내어줬으니. 사돈,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제가 틀린 말 했어요? 식모살이하는 주제에. 뭐라고요? 왜요? 못 들었어요? 식모살이요, 식모살이. 그동안은 참았지만 이제는 못 참습니다. 못 참다니요. 저랑 한판 하시겠다는 소리예요? 그때 화장실에 갔던 사모님이 나오다가 시어머니의 말들을 다 듣게 되었어요. 아니, 미자씨. 사모님이 어떻게 여길. 내 누님이 초대해서 회원들 다 같이 왔었는데 지금 내가 무슨 말을 들은 거죠? 네? 식모살이요. 그게 아니라. 미자씨, 원래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니에요. 오해예요. 오해요. 제 두 눈으로 똑바로 보고 두 귀로 똑똑히 들었는데도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동안 봉사하면서도 이런 마음가짐을 했던 거예요. 겉으로는 봉사를 하면서 속으로는 가난하고 돈 없는 사람이라고 무시했던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내 이 일은 그냥 못 넘어가요. 회원들과 상의해서 제명시키도록 하겠어요. 사모님, 이건 놔요. 사모님은 화가 나신 상태로 시어머니를 뿌리치시고 집을 나가셨고 시어머니는 울상이 되어 뒤따라 나갔어요. 친정엄마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당한 것은 너무 통쾌했는데 친정엄마의 모습을 보니 제가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바닥에 주저앉은 친정엄마를 일으켜 소파로 옮겼어요. 친정엄마에게 물을 건넸고 엄마는 힘없이 물을 마셨어요. 가만히 앉아있던 친정엄마는 주섬주섬 옷가지와 가방을 들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자고 가라는 저의 말에도 그냥 집으로 가셨어요. 힘없는 친정엄마의 뒷모습을 보니 너무 가슴이 아프고 죄송했어요. 제 기분만 좋자고 일을 이렇게 만든 것 같아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며칠 뒤 저는 죄송한 마음에 친정에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시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어요. 어머니, 네가 여기 웬일이냐? 엄마에게 할 말이 있어서요. 어머니는요? 나도 사단한테 할 말이 있어서. 어서 문 열어라. 네? 지금 한시가 급해. 비밀번호 모르냐? 네. 저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가니 친정엄마가 현관문 앞에 서 계셨어요. 시어머니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친정엄마에게 매달려 사죄를 했어요. 사돈, 내가 그동안 무례하게 했다고 용서해요. 내가 그동안 했던 말들 정말 나쁜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건 사돈도 잘 알잖아요. 그냥 내가 잠시 헛소리 짓거렸다고 생각해줘요. 정말 내가 이렇게 사과를 할게요. 이러지 마세요. 갑자기 찾아와서는 왜 이러세요? 아니에요. 잘못을 한 것이 있다면 빌어야죠. 애들을 봐서도 나를 용서하고 제발 사모님께 내 얘기 잘해줘요. 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 이러세요? 사돈도 알잖아요. 우리 모임 그냥 하는 봉사 모임이 아니라는 걸. 다 인맥으로 얽혀서 사업하는데 다들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거. 나 그 모임에서 제명되면 그동안 쌓아왔던 것 한순간에 다 잃고 말아요. 제발이요.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요. 전 한낱 식모밖에 안 되는데요. 아니 사돈,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해요. 사돈이 사모님 생명의 은인인 걸 내가 깜빡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저한테 이러지 마시고 직접 얘기하세요. 사돈도 잘 알잖아요. 며칠 동안 찾아가도 문도 안 열어주시는 거. 그걸 제가 무슨 수로 얘기를 드리나요?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요. 내가 싫다라면 애들을 봐서라도요. 네? 이러지 마세요. 사돈. 시어머니는 친정엄마에게 애걸복걸 바지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어요. 친정엄마가 아무리 뛰어내려 용을 써도 시어머니는 떨어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하는 행동은 밉지만 그렇다고 사돈을 모른 척할 수 없었던 친정엄마는 사모님께 간곡히 부탁을 했고 사모님은
친정엄마의 부탁을 들어주셨어요. 사모님은 시어머니에게 친정엄마의 부탁으로 없던 일로 해주겠다며 확실하게 한 번 더 말씀하셨어요. 그 일로 시어머니는 친정엄마에게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고맙다는 말을 전했고, 그 후로는 친정엄마를 무시하는 듯한 언행은 하지 않으셨고 사돈으로서 깍듯하게 예의를 지키셨어요. 저희 철없는 행동에 본의 아니게 상처를 받게 된 두 분에겐 너무 지속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시어머니가 친정엄마에게 하시는 말투를 고칠 수 있어서 그 일을 저지른 것에는 후회는 하지 않아요.